2024년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간방에서 나와가지고 집을 나서고 있는데, 오늘 제가 3일치 계산하고 나오는 날인데 10,000원을 더 줬어요. 오늘 또 잔다고. 제 자전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나갔다가 고려대 쪽에 한 번 더 갔어요. 가가지고 근처에 큰 교회 있더라고요. 거기 들려가지고 들린 김에 정수기에 이제 물도 담고 청량리 시장 들렸다가 다시 여인숙 갔다가 이제 또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는 청량리 수산시장 쪽이에요. 광진구 쪽 넘어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자주 들렸던 시장인데, 여기서 또 도너츠랑 기타 등등 좀 사가지고 꽈배기 먹을 거를 좀 샀습니다. 아차산역 쪽에 약수터를 좀 왔거든요. 제가 오늘 뭐 마트도 들리고 그리고 편의점도 들리고 제 하루를 전부 다 일일이 막 다 기록하면서 막 리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아차산역 약수터를 좀 들려봤어요. 일요일이라 물 드는 사람도 많네요. 아까 그 시장에서 산 도너츠랑 팥도너츠 그렇게고요. 이건 물 뜬 거, 제가 옛날에 꽃집 하던 그 동네 골목길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또 우유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좀 먹고 내려갈까 해요. 오늘 광진구 넘어가서 자양동 쪽에 방을 한번 봤어요. 보증금 걸고 들어갈 집 있잖아요. 그것도 좀 보고 오고. 그러니까 지하더라고요. 굉장히 싼 방인데 여기 여인숙보다 월세는 싸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트나 막 슈퍼나 들려가지고 뭐 사 먹었는데 일일이 다 담진 않았습니다. 여인숙 왔다가 지금 좀 늦은 시각인데 잠깐 한번 좀 나가보려고. 서울에 있으면은 바로 또 도심에 연결이 되니까 나가지더라고요. 저런 폐지들을 보면 그 어떤 할머니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 여기 안 사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저번에 사는 줄 알았는데 구석에다가 이렇게 짐만 이렇게 맡기시는 그런 용도로 이쪽 여인숙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쪽 여인숙 주변에 점집이 많아요. 터가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골목길 풍경은 참 살아있어요. 동대문구를 잠깐 지금 돌면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지저분한 짓을 수위가 높게 굉장히 많이 시켰던 동네였어요. 여기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지금 많이 여기 지금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오픈하기 전에 이제 SD 카드 기록에도 참 많이 담았던 이제 장소인데, 보면은 여기도 진짜 지저분한 걸 많이 시켰었어요.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쪽 골목에서 아줌마한테 침 뱉으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지저분하게 막 침을 뱉으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강남의 그 압구정에 있는 같은 연령대 여성들한테는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런 걸 또 시키더라고.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코 풀라고 하는데 그 어르신한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참 지저분한 거 참 많이 시켰는데, 이런 일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저께 문득 무단횡단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시 받는 거는 또 다른 의도로 지시를 받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여전히 멸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보면은 왔다 갔다 지역을 넘어가도 평준화가 많이 되기는 됐는데, 2024년 9월 9일입니다. 오전부터 제가 고려대 쪽에 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쪽에 있는 그 현수막이 그 교회에서 청년들 이렇게 무료로 식사를 하게 해준다는 아침에 이제 그런 현수막인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그 교회인데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긴 대학교 앞이니까. 식당은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는 한식 뷔페 이런 건 아니고 배식을 받는 식당 같아요. 안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간방에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기 저 세면대 쪽에 팔 보이죠?
저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랑 또 화장실에서 또 보면 이따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짐 챙겨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보면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고 이제 제가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저 아줌마가 보니까는 그 치마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있는 아줌마예요. 진짜 나이 있는 아줌마인데 앉아가지고 완전 팬티가 다 보이게 치마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기 지금 그 메인 그 설거지 그 마당에 이렇게 수도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또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그 화장실에서 봉지 있잖아요. 저 사람 물건인가 봐요. 그 봉지를 이제 건네줘라 이렇게 지금 된 건데, 근데 보면 이것이 과민 반응이 아니고 전에도 저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더 심한 짓이었는데, 버스에서 10대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서 완전 그 마약 장차 마약 증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를 정말 노골적으로 했었어요. 저한테 정말 노골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것이 마약인지는 제가 몰랐는데, 야 진짜로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는 은박지에 이렇게, 그러니까 10대 그 청소년 애들 2명을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저 앞에서 계속해서 막 갔더니 이제 막 침 뱉고 뭐 이런 짓을 하더니 이제 같은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같은 버스를 탔는데 저는 그것이 몰랐죠. 근데 은박지에서 뭘 꺼내는 거야. 10대 청소년 애들 2명이. 근데 뭘 해서 무슨 초가 굳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앞에서 이제 막 꺼내고 막 열고 막 하더라고요. 덩어리가 되게 좀 커요. 근데 저는 저게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약 덩어리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장차 그 증거 조작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저기 안에 있던 그 아줌마도 지금 그 화장실에서 봉지를 이렇게 저한테 빼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아무튼 별의 별짓을 다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저 남자 보이죠? 지지방 와서 침 뱉고 하죠. 저 아저씨는 여기 오래 사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자주 뵙고 있어요. 여인숙을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결코 과민 반응이 아닌 것이, 정말 압구정에서 수천 명이 달려 들어가지고 저한테 한 수백 건의 진짜 증거 조작을 해야 됐다고 해야 될까? 광기의 증거 조작. 충분히 저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지독하게 진짜 광기의 증거 조작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짓은 정말 눈 감고도 하죠.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서관 사물함 늘려고 이제 왔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회 그 아침 식사 있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반은 배식이고 반은 이렇게 떠먹는 거였는데, 거기도 제가 오늘 식사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렇게 다른 이야기랑 같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여인숙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니까는 그때 그 25번 승강장 버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잠실에서 포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승강장인데, 사실 그 2022년 그 이야기들 중에 압구정 이야기도 뭐 대단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지만, 그 전에 서사들도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 정말로 그 잠실에서 25번 승강장에서 벌어졌었던 사건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25번 그 승강장에서 버스를 아예 다른 버스 있잖아요. 거기다 다른 버스를 대고 버스 기사 그리고 거기 손님까지 그 승객까지 해가지고 같이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증거 조작의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것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증거 조작을 단순하게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과 공간을 증거 조작으로 기획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 서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하는 그 기획버스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다 태우고 뭐 특수한 사람들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막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 참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이거를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 2022년 서사에, 그러니까 압구정 가기 전에 또 벌어졌던 일들이 있어요. 그 벌어졌던 일들 중에 그 25번 승강장에서, 잠실 버스 승강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완전 그 사람들을 다 그 버스까지도 기획을 해가지고 저를 태우고서 석촌호수로 간 사건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사실 그거를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그 증거 조작의 기획을 지금 무마하려고 버스 기획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막 제가 가면 이제 들썩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성격은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막 진짜 의정부 나가면은 와, 거기 상인들 막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라고 하고, 뭐 포천 시내 그 작은 시내만 나가도 상인들이 막 전부 다 막 특정 행동하고 그 상점에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조금 축소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오픈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폭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축소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지금 제가 막 떠들썩하다 제가 가면은, 그러니까 전에 진짜 대학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고려대 가보니까는 많이 축소된 상황 같은 것이 좀 느껴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유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잠실에서 버스를 기획을 해가지고 저를 석촌호수 증거 조작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압구정에 갔더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수천 명 데리고서 수백 건의 증거 조작을 막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렸었죠. 버스에서 그 10대 애들 데리고서 10대 애들 데리고 마약 증거 조작을 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장차 그런 짓까지 했었고요. 제가 지금 저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저 아줌마가 굉장히 기획적으로 치마에 자기 속옷이 다 보이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뭔가 또 담지 못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화장실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또 비닐봉지를 이제 빼달라 하면서, 거기 또 CCTV가 있거든요. 결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함에 물건들을 넣어놨어요. 어쨌든 사물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 아까 그 교회 아침 식사 있잖아요. 이제 뭐 드문 그런 혜택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는 요번에 그 건강검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랑 맞물려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라서, 오늘 동묘시장 옆쪽에 또 황학동 쪽에 제 집을 좀 보러 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방 거리랑 뭐 이런 데가 좀 보였는데, 오늘 뭐 방이 이쪽 그 황학동 주방시장 근처에 있나 봐요.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 근처인가 본데. 그러니까 방 월세가 굉장히 싸거든요. 잠만 자고 위에는 뭐 씻을 때도 있고 그러긴 한데, 역시 열악하죠.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에 옥탑에, 그러니까 옥탑방이긴 한데 약간 뭐 옥탑 같지 않은, 여기를 이제 주방으로 쓰고 그러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 화장실은 뭐 이렇게 생겼고 열악하죠. 다른 공간이 있긴 한데 바닥이 막 이런, 천장이 막 그냥 전부 다 내려앉고 그래요. 이 집에 한 사람이 이제 산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산대. 저기죠.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황학동 그 주방 거리 있잖아요. 그 냉장고 팔고 펌프 고치고 뭐 열로 쫙 이제 그런 쪽이에요. 다 보면은
이거는 정체가 뭘까요?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닿을 수가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인데, 특이하게 지어진 구조다. 혼자서 구경하는 거라 눈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생각해보면서 면밀히 좀 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 여기를 진짜 들어와도 되나 안 들어와도 되나. 방 보고서 뭐 주변에 좀 돌아다니고, 바로 동묘시장 바로 옆이에요. 이쪽 황학동 쪽이,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동묘시장 왔는데, 저희 무슨 뭐 쇼프로 같은 거 하나 봐요. 근데 보니까 오늘 월요일이고 9월인데도 불구하고 폭염이거든요. 근데도 사람이 많네요. 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관방에 지금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왔고, 지금 저 아줌마 오늘 아침에 오늘 그 화장실 사건 있잖아요. 제가 다시 여기 지금 골목에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 보러 온 데 있잖아요. 아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는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방을 아까 좀 다시 봤는데 보니까 이거 그 전기 매트 그거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데요. 그리고 콘센트도 그렇고 색깔이,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다음에 좀. 그리고 이쪽에는 공업고등학교가 바로 또 뒤편에 있는데 저쪽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정문이 아니고 좀 바로 붙어 있지만 먼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또 사연이 있거든요. 제 그 2022년 비공개로 올라간 이야기들에 또 나 있는 건데 같은 성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놀랄만한 또 이야기가 있죠. 집 보러 왔는데 또 아저씨가 또 왔어요. 지금 내려갔거든. 여기는 안 사는데요. 자기가 이쪽 방은 안 살고. 근데 왜 왔지? 집주인도 아니고. 제 자전거가 밑에 보이네요. 네, 오늘 동대문구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집을 한 번 더 보러 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도 들리고 뭐 이것저것 마실 것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다 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막 그 중에는 막 음록도 있었던 것 같았고요. 뭐 시장도 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최근에 썼던 그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를 저번에 그 중고 마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놨었어요. 근데 뭐 그때 한번 연락이 오더니 어떤 사람은 뭐 연락이 뭐 안 사는 것처럼 다 안 왔고, 오늘 또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택배로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붙였거든요. 그 과정은 기록을 안 담았는데, 근데 보니까 택배 붙이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또 약간 상식을 또 초월하는 또 상황들이 좀 벌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별탈이 없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체국 보내기 전에, 그 택배 보내기 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사진을 남겼어요.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사진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근데 보니까는 사진은 또 사진상으로는 액정에 이렇게 기스가 나 있는 것처럼 또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기스가 난 걸 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차피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장비를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찰 정권 뭐 국정원 관련 사람들이 다 이거를 지금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내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알고서 제가 지금 내놨고 지금 집으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기획이 완전 가득 차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저 왼쪽에 저쪽 제 옆에 뒤에 있는 남자 보이죠? 저 남자가 지금 보면 또 제가 저번에 닮은 사람들 데려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보니까는 저랑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제 그 친구를 비슷한 사람을 지금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랑 뭐 지인들, 친구들, 뭐 중마고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50명은 한 저런 식으로 보낸 것 같아요. 진짜 내 뒤에 있다는 남자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특정 행동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뒤에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한 칸 옮긴 거거든요.
이 아저씨도 다 지지받고 탄 거예요. 어쨌든 저 친구 닮았다고 하는 저 뒤에 옆에 뒤에 남자는 어쨌든 제 그 친구의 연령대랑은 좀 다른데 딱 봐도 확연히 닮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동네에 도착했거든요. 자, 지금 헬기 아까 제가 버스 정류장 딱 내리니까 또 타이밍 맞춰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바로 위로 올라가죠. 상당히 인위적인데요.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 헬기가 삶의 일상이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인위적인 그런 어떤 헬기의 궤적을 좀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서 이제 왔다 갔다 자전거 타면서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요. 그렇죠? 교회에 가서 뭐 밥 먹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부연 설명과 또 하기로 했고, 그런데 오늘 택배 부치러 우체국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록은 안 남겼는데, 오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실 거랑 뭐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음독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상황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우체국 안에서. 근데 보니까 우체국 안에 그 제가 택배를 이렇게 붙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우체국 안이 기획이 되어 있었고, 어쩌면은 그 우체국 그 정수기가 정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물의 강도가 이렇게 세면은 이게 확 구분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 음독의 그런 수위가 좀 낮으면 이거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경을 써서 먹으면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그거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 음독이 그 건강검진의 어떤 조작과 지금 제가 또 오늘 그 아침에 그 교회 가서 먹은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상당히 또 13톤 추레라가 또 가는데 언제 봐도 굉장히 크고 굉장한 차 같네요. 네. 하우스길 쪽이라 많이 어두운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가서 그거 먹은 거 좀 나중에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좀 짚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정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그 정수기 그 아침에 교회에서 제가 물을 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가는데 정수기에서 그렇게 물을 많이 뜨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조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다들 그 컵도 조그맣고 그렇게만 조금씩 먹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정수기에서 순식간에 차가운 물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먹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거 또 뭔가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워낙 또 기술력이 또 뭔가 굉장히 상식을 또 뛰어넘는 기술력을 지금껏 제가 이제 봤던 터라 충분히 그 정수기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얼마 그때 막 저희 동네 사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근거들을 나름의 근거죠. 나름의 근거들을 좀 마련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수기도 오늘 그랬어요. 이것도 나름의 근거인데 차가워야 됐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또 별로 없었고, 그 뜨는 그 종이컵이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 작은 거 있잖아요. 한 모금 같은 거. 그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조금씩 떴는데 제 타이밍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완전 다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물을 빼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수기와의 성격과 아까 제가 우체국에서 뜬 정수기의 성격과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우체국에서 이제 물을 떴는데 정수기 물을 먹는데 어쨌든 계속 차가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뭐 다 먹었으면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음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당해가지고 제가 좀 구분이 좀 어렵긴 했었어요. 네.